이제 안철수 전 후보 얘기를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뭐 과거에도 뭐 멘토에게는 멘토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저는 누구의 멘토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유대감과 예. 교류는 있었던 거 맞죠? 아, 물론이죠. 네. 하지만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서 어떻게 보면 사퇴를 예. 하고 나서 예. 적극적인 지원을 안 하는 것 같다가 이제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셨으면 이 과정을 좀 보시면서? 아,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퇴하는 과정도, 죄송합니다. 과정도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썩 매끄럽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예, 그걸 저는 그냥 짐작하기에 안철수 후보가 뭔가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이거든요. 예. 이 정치를 오래 하던 사람 같으면 굉장히 강인성이 배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무슨 마음에 좀 상처를 받은 모양이구나. 뭐 내용은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라고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에 조금 좀 그런 게 있었죠. 예, 자기도 예. 이제 감정 처리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돕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예. 왜냐하면 네.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 돕겠다고 나왔을 때 발표할 때 그 표정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텔레비로. 과거의 표정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마음의 정리가 이제 거의 된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도와줬던 사람이라면 네. 이제 안 후보가 내가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 할 때 그러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네, 그런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용경 네. 이분이 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과 너무 다른 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결별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 보도 봤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같이 모두 이제 안 후보와 네, 교류가 있고 예, 했던 예, 멘토 아닌 멘토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분 그렇죠. 주변을 떠났다는 게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거는 뭐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네. 그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랬던 거 아닙니까? 예. 완주하지 않고 사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거였죠. 예. 그래서 자신들한테 완주하겠다고 몇 차례 그냥 얘기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켰다. 이제 그래서 뭐 떠난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안철수 후보도 처음에야 완주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 정치라는 게 이렇게 본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완주를 해도 또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겠으나 또 완주를 안 하고 정권 교체가 정치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정권 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정치 쇄신을 최고의 가치로 내건 사람이 그 출발이 정권 교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에 책임도 져야지요. 예.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약속했던 거 또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약속이 더 크고 무겁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래서 그쪽을 선택했다고 보고요. 예, 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투표 날 안철수 후보는 투표를 하고 이제 미국을 가겠다 네,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갔다 와서 자신만의 또 정치적인 길을 나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당연하죠.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쇄신, 개혁, 변화의 동력, 에너지는 다른 사람한테는 거의 없어요. 예. 안 전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에너지를 가능한 한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기존 정당들이 또 국민한테 약속한 걸 안 지킬지 모릅니다. 과거에 늘 그랬던 것처럼. 예. 그럴 때는 또 쇄신의 깃발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만든다는 범야권 신당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예,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네. 문재인 후보가 정당을 새로 어떻게 만들는지 그건 저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그게 어떤 형태의 정당이 어떤 구성원들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미리 지금부터 거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예.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최근 마지막 이틀 남은 판세 얘기로 네. 좀 넘어가 보면 예. 지난주 주말쯤 되면 예, 골든 예. 크로스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좀 판세를 보십니까? 제가 직접 여론조사를 정밀하게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군데 조사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 추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추세로 추격을 했으면 지금쯤은 황금의 교차점을 넘어서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렇다면 남은 이틀 동안
그쵸. 충분히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뭐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보죠. 그러면 관건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되겠죠? 그렇죠. 중요하죠.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가면 좀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뭐 글쎄요. 70% 정도만 나오면 뭐 승산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70%를 위해서 아무래도 뭐 여러 번 선거를 좀 거쳐보셨겠지만 네. 양진영에서는 말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꼰대 발언 또 중도층 투표 포기 이야기 이런 얘기 자꾸 나오거든요. 네. 이분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네. 이제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게 국가의 미래를 5년 동안 책임질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무슨 그러니까 잔머리, 예? 흔한 말로 꼼수 같은 거. 네. 그 잔머리 굴리는 짓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거대 정당들이 피차간에 네. 예, 국민하고 한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를 얻죠. 그렇게 맨날 잔머리 굴려가지고 책략적인 머리나 쓰고 그렇게 선거 이기려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선거를 겪으면서 이틀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게 과거 선거 같으면 투표 한 2주 전에 그 형세가 뒤집힌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안철수라는 이 독특한 존재 때문에 과거 선거 경험을 대입할 수가 없는 특별한 선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건데 좀 빠른 속도로 좀 추격을 해서 지금쯤은 교차점을 넘어서고 있지 않을까 하고 보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 최선을 다하면 큰 차이는 아니라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죠. 그럼 끝으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이 이틀 동안 어떤 식의 행보를 좀 보여줘야 됩니까? 아니요, 뭐 특별히 무슨 이틀을 뭐 신경 써서 행보할 건 없고 네. 원래 원래 문 후보는 가만히 보면 아주 성격이나 모든 게 일관성이 있어요.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표정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냥 일관성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마무리하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